얼마나 되는 것일까? 저희들이 FTIR로 검출했을 때에 그 일부 피의 의심 그 피크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폴리에틸렌 자체는 그 지속적인 열에 의해서 파손돼서 일부가 그 물 속에 녹아 있거나 미량으로 그 흡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 들어온 자체는 양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용량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분석 결과 용출된 폴리에틸렌은 극히 적은 양. 그렇다면 폴리에틸렌이 인체에 독성은 없는 것일까? 아무리 반복해서 쓴다고 해도 이걸 뭐 하루 종일 컵 갖고 누가 살지는 않을 테니까 이거 갖고 독성 문제를 얘기하기는 조금 낮은 물질이에요. 현재까지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는 그 폴리에틸렌은 그 분자량이 매우 큰 그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피 자체에 대한 그 건강상 인체 그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컵의 또 다른 유해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에서 DHP라는 환경 호르몬 추적 물질이 검출됐다는 한 연구자료. DHP는 플라스틱 가수제로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식약청에서는 용기의 DHP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용기에서는 DHP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죠. 포장이라든지 기구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물질로 밝혀진 이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종이컵에서 DHP가 아주 미량이지만은 검출은 됐습니다. 98년에 진행된 실험 자료에 따르면 인쇄된 컵라면 용기와 인쇄되지 않은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비교 실험했을 때 인쇄 용기에서 DHP의 농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종이컵의 외부에 인쇄를 하고 그 인쇄한 것을 보관하면서 쌓아 놓을 때 이때 바깥에 있는 DHP가 안으로 전이가 됐죠. 그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인쇄하는데 인쇄에는 가소제들이 많이 써요. 인쇄 과정에서 가소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인쇄된 종이컵을 쌓아두게 되면 DHP가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컵 제조 공장. 종이컵 제조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가소제가 정말 사용되는 걸까? 공장 내 한쪽 기기에선 미리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종이가 컵 모양으로 잘려져 나옵니다. 그런데 종이에 알 수 없는 액체가 계속 뿌려집니다. 근데 이거 뿌리는 건 뭐예요? 네. 이게 원장이고 여기에 미니 코팅이 돼 있어요. 아, 코팅이? 네. 미니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네. 300도의 온도로 찍는 거예요. 찍어서 찍어서 소금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아지잖아요. 여기 밑에 들어가 이렇게 말아지잖아요. 잘려진 종이에 인쇄를 하는 곳에는 다양한 색깔의 잉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잉크가 사용되는 것일까? 이 잉크예요? 생물성 잉크라고. 식물성 잉크요? 사람 몸에는 해가 안 돼요. 왜냐면 속에 사람이 몸가지고 있으니까. 제작진의 취재 결과 종이컵 제조 과정에서는 가소제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DP 자체 종이컵 코팅제로서의 LDP에는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럼 어떻게 붙이죠, 그 종이컵에? 고온 압축 방법에 의해서 붙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컵에는 이 외에 다른 인체 유해한 성분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종이컵이 용기로서 적합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종이컵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보내 용기 규격 적합성에 따른 항목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용출 규격 항목들 중에 그 납은 그 제조할 때 이제 불순물로 이제 혼입될 수 있는 그 유해 중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원헥센하고 원옥텐, 그거는 그 피의 원료 물질입니다. 용출 규격을 초과한다는 것은 폴리에틸렌의 원료 물질들이나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용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컵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일까? 실험 결과 독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용기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에서는 그 종이컵에 대한 이제 안전 기준을 유럽 연합 수준으로 이제 엄격하게 그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그 가소제와 같은 그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그 종이컵 제조할 때는 참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종이컵을 사용하더라도 굳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종이컵을 많이 사용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역시 머그컵 사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베어지는 나무가 연간 1,500만 그루에 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비자 고발에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점 과학적 실험으로 속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합리적 소비. 소비자 고발이 함께합니다. 요즘 기름값 걱정 많으시죠? 자동차보다 기름을 적게 먹어서 경제적인 이동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특히 튼튼하고 디자인이 예쁘다는 일본산 소형 오토바이가 출퇴근, 통학용으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형 오토바이들 중 일부가 일본의 폐기장에 버려졌던 오토바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국내에 수입돼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소형 오토바이의 유통 실태, 김영우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고물 오토바이의 실체. 김영우 프로듀서. 1910년대에 개발되어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소형 오토바이. 귀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부터 기름값 걱정을 덜려는 직장인까지 일본산 소형 오토바이를 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본산 오토바이는 품질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일제 제품은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팔아도 사다 쓰면 고장이 안 나버리거든요. 고장이 안 나. 두세 달 해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 오일 한번 갈면 끝나고 거의 오지를 안 해. 차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모종을 해드릴 수가 있어. 일본산 오토바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중고 오토바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수입돼 들어오는 중고 오토바이의 실체는 충격적입니다. 이건 폐쇄설이 된 겁니다. 이거 이상 나쁘면 힘들어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산 고물 오토바이의 불법 유통 실태를 고발합니다. 세계 오토바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본. 일본 거리에선 오토바이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에게 인기인 오토바이. 관련 업종도 성행 중입니다. 도쿄 북쪽에 인접한 사이타마현. 얼핏 보기엔 평화로운 농촌이지만 곳곳에 가건물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오토바이 고물상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오토바이 고물상이 10여 곳 넘게 성행 중입니다. 5년 전 이곳에서 고물 오토바이를 수입한 적이 있는 중개업자와 고물상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물건의 대부분은 부서진 오토바이들. 앞판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고 시트도 망가졌습니다. 일본 내에서 내구 연한이 지나거나 사고가 나서 폐기 처분된 오토바이들입니다. 이건 사고차기 때문에 이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없다면 0이네요.
A급이었을 경우에 여기에 뭐 3.4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게 사고차라서 점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네.